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송이 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일러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시간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도구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손그림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손그림은 누구든 한 번씩 그려봤을 텐데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린 또는 연필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디지털 일러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을 열고요. 새로운 캔버스를 눌러주세요. 신규 작성을 누르고 프리셋에서 엽서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값을 그대로 두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이 손그림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손그림을 촬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툴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스캔 어플이 있으니까 그런 스캔 어플들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이 기기에 저장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손그림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창에서 더하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바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 카메라 촬영 후 추가,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은 먼저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촬영한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회전이나 배율이 나오는데 혹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면 회전하거나 배율을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원래대로 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선화 추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나와요. 자, 근데 선화 추출은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거 이후에 선화 추출할 거기 때문에 바로 선화 추출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추출하기를 누르면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바탕이 회색깔이었던 것이 하얗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하프톤을 조절하거나 섀도우를 조절해서 흑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보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바탕은 흰색, 그 다음에 이미지는 검정색으로 잘 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선화 추출 레이어를 보호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레이어를 잠글 건지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안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펜을 들고 이 선화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를 확대 한번 해보고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찍은 것과 그 다음에 스캔한 부분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채색을 할 때 구멍 뚫린 부분으로 색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다면 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구멍 뚫린 부분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펜 도구를 이용해서 너무 굵죠? 펜을 조금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얇은 부분들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선을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좀 잡티들이라고 하죠. 그런 잡티들을 조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지워졌으면 펜으로 다시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우개와 펜을 쉽게 변경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지우개, 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쓰다가 펜으로 바꾸고 싶을 땐 이 부분 눌러서 펜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수정할 데가 없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종이의 끝에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 영역 지우기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싹 지워지죠. 아마 여백 쪽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서 이 여백 쪽을 싹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그림을 잡티 없이 이렇게 보정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것을 디지털로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레이어 2에 선화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레이어 1을 채색 레이어로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레이어 1을 선택해 주고요. 채색 도구 버킷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확장 옵션은 3 정도로 하고요. 틈 닫기는 구멍이 뚫린 부분이 없다면 무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가위의 손잡이는 붉은색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회색을 선택해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채색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개체들도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탕을 칠해 봤는데요. 자, 사탕을 칠했을 때 경계선이 좀 얇다 보니까 확장 픽셀을 3픽셀로 했을 때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해주고요. 자,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장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채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필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은 노란색에 네, 이렇게 해서 채색을 완료했습니다. 자, 손그림을 간단하게 스캔해서 보정한 후에 페인트 툴로 간단하게 클릭만 함으로써 디지털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그림을 가지고 완성한 것을 위치 이동이나 좀 보정하고 싶다 하면은 레이어 창에서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들을 폴더에 넣어 주세요. 순서가 맞게끔 정렬을 해주면 되겠고요. 폴더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위치 조정을 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변형 툴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동을 할 수 있고 회전을 하거나 크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기 변경을 할 땐 주의할 것은 선이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크기를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선이 두꺼워지고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선이 얇아지기 때문에 크기 변화는 최소폭으로 좀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위치 변화나 이런 각도 변화를 위주로 변형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개체도 마찬가지로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해 주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눌러주면 되고요. 다른 것들도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 모여있던 개체들을 다 이렇게 흩어 놓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을 한 이유는 바로 이 각각의 개체들을 따로따로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개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따로따로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미지의 영역도 같이 겹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끔 널리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네모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모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장할 영역만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서 모양을 눌러서 트리밍을 해주고 자,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PNG 형식으로 익스포트 해주면 되겠고요. PNG 투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개체들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 되돌리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되돌리기를 누르면 다시 복구가 되거든요. 이때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다른 개체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익스포트를 PNG 투과 형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손그림으로 그렸던 일부분의 영역을 클립아트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서 다양한 클립아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립아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사진첩에서는 바탕이 투명한 클립아트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바탕이 투명한 클립아트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종이에 다양한 손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촬영하고 디지털 일러스트로 간편하게 채색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클립아트로 한번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손그림을 디지털 일러스트로 바꾸는 과정과 각각의 개체들을 정리해서 따로따로 클립아트로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일러스트 그리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